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안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 쪽에서 특히나 뭐랄까요,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다 할까요? 굉장히 구도를 대립의 구도로 가져갑니다. 특히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어제 토론회 두 분 다 보셨죠? 다 봤죠. 예. 좀 뜨겁게 하던데요. 어제. 예. 그 특히나 이제 신천지를 포함해서 배신자 프레임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 포함해서 어제 토론회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토론회는 좀 뜨거웠고요. 근데 원래 뭐 전당대회라는 게 다 뜨겁기 마련인데 이제 사실 어제 좀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정청래 후보가 이제 아이템이 고갈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감정적인 좀 짜증 섞인 반응들을 좀 많이 보였다. 그게 이제 좀 멘탈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청래 후보도 방송 많이 하신 분이라 이분이 구력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방송에서 별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유머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날 아침에는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도 유머를 터뜨리는데 김어준 씨가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어제 그 토론회에서는 조금은 짜증 섞인 좀 감정적인 반응들 나온 게 좀 유의미해 보였고요. 어제 반분신은 등장했죠. 뭐 반분신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사실 김민석 후보님은 어제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강경하게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몰아붙이는 토론도 했었는데 저는 뭐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동문서답식으로 다른 길로 새거든요. 그러면서 논점을 흐리는 게 그분의 하나의 어떤 토론 스킬이어가지고 거기에는 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김민석 후보가 어제 대응 저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송영길 후보님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은근히 자기 편 들어주길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송영길 후보님은 소신 있게 그냥 본인 이야기를 쭉 하시는 모습에서 전 이제 토론 한 번 남았잖아요. 뭐 JTBC가 성사되면 이제 두 번일 텐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치열하게 해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저는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차전, 2차전 지난 주말에 순회 경선 끝나고 나서 타 방송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TV 토론은 1차 TV 토론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장면이 어제 나온 거고요. 송영길 후보는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표심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김민석 후보도 자신을 향한 정청래 후보의 공격에 1차전 때처럼 그렇게 밍숭맹숭하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아주 뭔가 철벽을 치고 혹은 또 역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는 이 판을 뒤집어야 된다는 시기라는 판단이 있었고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1차와 2차는 내가 선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말에 있을 순회 경선에서만큼은 이 판을 확실하게 뒤집고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의 태도도 좀 더 텐션이 올라왔다라고 보고요. 정청래 후보 쪽은 좀 다른 의미죠. 조급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1, 2차전의 성적을 보고 나서는 호남을 주안점을 두고 이 어떤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김민석 후보의 약한 골이라든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신천지 의혹 다시 꺼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설과 어떤 토론 기회가 있으면 정청래 후보는 이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인천 제주 연설도 보시면 아마 2차 TV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 있죠. 신천지 그리고 18년 동안 나가 있다가 집문서 내놓으라는 거냐 그리고 배신 이 키워드를 계속 꺼낼 거예요. 언제까지? 호남 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걸 놓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 배신자론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청래 후보한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노무현 정권 때 차라리 유시민 전 장관이 배신자론에선 자유롭죠. 그때 노무현 정권 끝까지 지켰거든요.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대통합 민주시당 만들어서 열린우리당을 열린우리당에서 깼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정부를 여당이 흔드냐고 이런 식으로 박살을 냈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때 정동영 후보 쪽에서 가장 전면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했던 분이
정청래 의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신이라는 걸로 자꾸 코드를 잡고 가면 노무현 정권을 기준으로 봐도 정권 말미에 정권을 배신했던 분이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스스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후보도 이런 논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토론이 격해지면 다 나오죠. 아니,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여기까지 해야지 더 나아가서 내가 뭐 의리를 얘기하고 상대는 배신자고 뭐 노무현 서사를 내가 독점하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얘기를 좀 해라. 정청래 후보도. 그러니까 이제 탈당 얘기 같은 거 계속 꺼내면 예. 이해찬 전 총리 탈당하신 적 있잖아요. 2016년.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탈당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 이꼴 배신이라고 치거나 그런 프레이밍은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리 있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송 후보나 김민석 후보도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꺼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있는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탈당, 의리, 배신 이런 키워드를 꺼내버리면 결국 정청래 후보한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 이해찬 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탈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배신인 거냐, 이런 질문이 역공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권리당원들 다 보시는데 그게 불편한 과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꺼내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계속 뭔가 지금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아마 저는 주말 사이 연설 과정에서 분명히 그 대목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요. 좀만 더 지나치면 3차 TV 토론에서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우려되는 대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제가 2016년에도 마크맨으로 취재 현장이 있었는데 지금보다도 사실 감정적인 대립의 순도, 그러니까 대립의 정도가 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분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신이라는 말이라든가 윤리위 이야기하면서 징계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심한 격돌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후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 선호투표를 가지고 이것을 이후에 선호투표로 결정이 되면 리더십이 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나 이 의혹도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관습적으로 잘못해온 정치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이거는 한 번은 저는 맞부다 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게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놀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명청 갈등이라는 게 정권 1년 차에도 희한하다. 1년 차 정권하고 왜 이러지? 그때만 해도 의문부호였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일이 겹쳐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언제 예고편을 봤냐면 평택 을 선거에서. 그렇네요. 그때 갑자기 정청래 후보가 내가 공천한 후보고 후원회장까지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인사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면서 나를 징계해라. 막 희한한 광경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결국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되고 국힘 제로가 아니라 국힘 플러스가 되는 이런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더니 그때 인신공격이 처음에는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파묘를 하더니 마지막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오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거를 싸움이다. 물론 저도 싸움 싫죠. 저도 평화 좋아합니다. 근데 양비론으로 가가지고 니네 둘 다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법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 평택 선거의 연장선으로 지금 본다면 지금에서도 정청래 후보는 조국혁신당과 묻지마 통합을 하겠다는 분 아닙니까? 통합을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본인이 당대표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혁신당 저렇게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지경에 두 당이 합쳐진다. 그럼 당내 갈등이 얼마나 심해질까요? 그리고 그게 이재명 정부에는 얼마나 방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 이거를 어떤 희한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지금 끊어내고 단절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정리를 하고 미래를 향한 길로 재점검, 재출발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냐. 이거 한 번은 저는 겪어야 될 통과 의례라고 저는 봐요. 결과적으로는 합당 이슈는 전당대회 이슈로 뭐랄까요,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신지. 이제 그 합당이나 통합과 관련된 것도 2차 TV 토론에서 살짝 다뤄지긴 했으니까. 다만 선을 그었던 것은 합당 선언이 아니라 합당 제안이었다 정도의 정청래 후보의 그 말씀이었고요. 그건 자꾸 합당 얘기 나와봐야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아마 정청래 후보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유리한 주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조국 혁신당의 지금 상황이나 조국 전 대표, 조국 이젠 혁신정책연구원장이시죠. 그분의 어떤 발걸음이라는 게 대중적으로 그리 호감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꺼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주셨던 그 질문 중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당이 깨지거나 혹은 더 어떤 분열의 에너지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는
지지층 사이에서의 심리적 정서적 갈등 그리고 이 분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고 이거를 붙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이 두쪽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지금 현실이라고 보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다만 정치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지층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봉합도 될 수 있고 예. 화학적 케미를 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당선되신 분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 당선되신 분들이 지도부에 낙선되신 분들한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지켜봐야겠네요. 예, 근데 그게 있든 없든 뭐 화해 제스처를 당선되신 분이 낙선되신 분 쪽에 취하든 예. 낙선되신 분들이 겸허하게 패배를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낙선되신 분들이요 아마 당을 떠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분열의 에너지를 갖고 자신들이 깃발 들고 다른 당을 차리거나 탈당하겠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거기까지 원심력이 생기기는 그쵸? 어렵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선 불복. 민주당의 당원이자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자신 스스로 메이킹을 한 건 모든 후보가 다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당을 깨고 나간다? 이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럴 만한 용기도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기로 한 드렸던 주제 중에 사실 두 가지 정도 주제를 못했는데요. 그 이거 하나만 신인규 변호사한테 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성호 장관 간의 대화 중에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가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합수본에 대한 문제 같이 토론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접하셨죠?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까지만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 지금 1년에 민주당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오는 과정이 예. 굉장히 좀 우려가 됐고 지금도 그 현실 예상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보안 수사권 문제도 제가 일몰 규정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한 3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폐지를 명문화하되 예. 붙이게 한 3년 정도는 유예하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청법을 작년 9월에 폐지했지만 1년 유예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겠냐. 근데 뭐 전당대회 중간이다 보니까 무조건 묻지마 폐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막 승전가를 부르는 식의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화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합수본 문제도 결국 검사에게 수사권을 뺐다 보니까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 신천지 합수본에서는 검사들이 나와야 되고요. 선관위 특검 이제 시작하는 선관위 네. 특검에는 검사를 파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특검법에다가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또 조항을 넣어놔야 돼요. 그럼 충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편의에 따라서 입법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면서요. 검사는 수사에서 손 떼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신천지 합수본의 검사도 빼고 있는 마당에 또 특검에다가는 그 검사를 또 갖다 넣는다? 전 이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명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명분을 가지고 옳게 만드는 게 더 어렵거든요. 옳은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조금은 이 일처리 과정의 미숙함이 낳은 그런 부작용이 지금도 이 연장되고 있고 전당대회에 끝나면 좀 이게 바로 좀 수습 들어가야 된다고 수습이 봅니다.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게 예. 수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동안 누누이 문제 제기되어 왔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지키면서 예. 경찰에 대한 통제 그리고 특수수사 아까 말한 합수본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 그럼 검사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공간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이 필요한 것이죠. 안 그러면 국민들의 이 불안감과 실질적으로 범죄자들이 웃는 현상 이거 정말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식 평론가 혹시 오늘 하시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시지 못한 이야기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하나 있긴 한데 예, 말씀 주시죠. 그 피해자 코스프레도 지금 동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인데 저는 아까 서미아 후보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 이제 주로 이제 친청계 인사분들이나 혹은 정청래 후보 쪽에서 100대 0이다.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다. 99대 1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대 1로 맞는다, 3대 1로 맞는다. 이건 너무 이제 그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많이 들었지만 그렇죠. 언론도 심지어 본인들의 편이 아니라고 지금
포지셔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최민희 의원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미호 후보님께 전 서미호 후보님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럴 틈이 없었네요. 네, 그럴 틈이 없었는데 저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평가를 받는 지금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직 지도부인데 이번에 출마를 또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임에 도전하는 이성윤 그리고 정청래 이 두 후보인데 그분들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 책임을 묻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비판을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또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불리한 전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랑 똑같잖아요.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했는데 뭐 기준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알아서 그 다음에 또 도전을 해야 또 합격이 가능할 텐데 이 학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교수들이 내 편이 없어. 저 합격생들 편이야. 그 백날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좀 돌아보고 무슨 과목이 부족했는지를 채워야 다음번에 합격의 영광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평가받는다.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그 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좋아요 이야기였는데요. 그것도 말씀 2,000분이 안 돼서요. 지금 4,500분이나 보시는데 좋아요가 2,000개가 안 된다는 거. 아니 2,300이네요. 그래도. 그렇습니까? 3,000은 돼야죠. 그 사이에 제가 보고 있던 순간에 두 분이 또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왜 좋아요를 안 누르냔 말이야. 왜 좋다는데 왜 안 누르는 거예요? 우리 박영신 앵커님은 물병 던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좀 많이 던져주시면 마구마구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가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게인의 종말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안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